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관풍원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도착했지만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통곡만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16세 소년이 익성관과 골룡포를 입고 나왔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왕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소년은 담담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왕방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단종은 사약을 거부했다. 숙부가 보낸 사약을 마실 수 없다고. 결국 단종은 활줄로 세상을 떠났다. 놀라운 건 단종이 남긴 시와 기록 어디에도 세조를 원망하는 말이 없다는 것.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어 죽음을 맞으면서도 도대체 왜였을까? 지금 시작한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자 세자 문종의 외아들. 세종은 기쁨에 겨워 죄수를 모두 사면하는 대사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지를 읽기도 전에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 용산 근처에 있던 큰 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 것. 세종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당장 치우라고 명했다. 불행의 전조였을까? 다음 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단종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것. 어린 단종을 돌본 건 할아버지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였다. 마침 자신도 아이를 낳은 직후였는데 친자식을 제쳐두고 단종에게 직접 모유를 물렸다고 한다. 단종은 혜빈 양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단종이 8살 때 왕세손으로 책봉됐다. 세종은 이 어린 손자를 무척 걱정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고 아들 문종도 병약했기 때문. 혈기왕성한 대군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무사할 수 있을지 불안했던 것.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여러 번 부탁했다. 내 손자를 꼭 지켜달라고. 성삼문 같은 이들은 이 부탁을 가슴에 새겼지만 신숙주 같은 이들은 나중에 수양대군 편에 섰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다. 단종은 왕세자가 됐다. 그런데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등창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12세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 태조의 적자인 태종의 적자인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의 적장자. 원손에서 세손으로, 세손에서 세자로, 세자에서 왕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유일한 임금이 단종이었다. 그런데 정통성만으로는 왕위를 지킬 수 없었다. 단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수렴청정을 해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것. 할머니 소원왕후는 할아버지 세종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자신을 낳다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문종은 새 왕비를 들이지 않았다. 결국 12세 소년왕 옆에는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다. 실록 기록을 보면 단종은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말에 정이 없는 편이었다. 신하들과 대화할 때도 특별히 웃거나 화내는 일 없이 무관심한 태도가 대부분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성장 환경 때문에 일찍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된 것 같다.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세자가 비록 어리지만 총명하고 인자하며 효성이 지극하다. 하지만 동시에 말이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아이였다.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숙부들이 정치 전면에 나섰다. 특히 둘째 숙부 수양대군과 셋째 숙부 안평대군의 세력 경쟁이 치열했다. 수양대군은 어릴 때부터 호방하고 무예에 뛰어났다. 형 문종에게는 지극히 공손했고 조카 단종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세종 치세 때는 월인석보 같은 편찬 사업에 참여하며 야심을 철저히 감췄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종의 왕권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 세종 후반 7년은 사실상 문종이 국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했고 신하들의 충성도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문종은 동생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살갑게 구는 수양대군을 정겹게 생각했다. 아버지 세종도형 양녕대군과 우애가 깊었으니까.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수양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신하를 제거했다.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제거된 것. 이 정변에는 어떤 명분도 없었다. 김종서 등이 모반을 꾀했다는 건 나중에 갖다 붙인 핑계에 불과했다. 당시 조선은 매우 안정된 시기였고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계유정난이 성공한 건 모두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 설마 왕의 숙부가
그것도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어린 왕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단종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혜빈 양씨,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던 숙부들까지. 얼마 후 단종은 경복궁 자미당 난간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이 말을 듣고 시종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고 한다. 자미당은 세종이 말년에 거처하던 곳이었다. 단종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손자 단종을 무척 아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직접 그를 가르치기도 했고 병이 깊어진 후에도 손자를 자주 불러 곁에 두었다고 한다. 만약 세종이 살아있었다면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년 후인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했다. 물론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지지하던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를 유배 보내겠다고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왕위를 넘긴 것.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다. 세조실록에는 양위 과정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모두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로는 강제 양위였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 단종은 14세에 왕위를 빼앗겼다. 왕으로 있던 기간은 겨우 2년 9개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년 후 사육신 사건이 터졌다. 성산문박 팽년 등 6신하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것.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이었다. 문제는 국문 과정에서 성산문이 단종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것. 단종이 자신에게 칼을 하사하며 거사를 지지했다고. 이 말 한마디로 단종의 운명은 결정됐다.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노상군 단종이 영모에 연루되었으니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신하들은 사형을 주장했지만 세조는 망설였다. 아무리 왕위를 빼앗았어도 조카를 직접 죽이는 건 부담스러웠던 것. 결국 세조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기로 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됐다. 영월까지 호송한 금부도사 왕방연이 남긴 시조가 유명하다. 천리 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어린 임금을 유배지로 호송하면서 왕방연도 눈물을 흘렸던 것. 단종이 처음 거처한 곳은 청령포였다. 남한강 지류인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한쪽은 절벽인 육지의 섬. 도주가 거의 불가능한 곳. 게다가 당시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많아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청령포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가 극성을 부렸고 겨울에는 강풍이 몰아쳤다고 한다. 여름에 홍수가 나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곳 누각에 올라 시를 지었다. 외로운 몸 외딴 그림자 푸른 산속을 헤매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들 길 없고 해마다 하늘 끝내려 하나 끝없는 한이네. 산봉우리의 울음소리 끊어지니 새벽이 비추고 봄 골짜기에 피 흐르니 붉은 꽃이 떨어진다. 하늘은 귀 먹어서 하소연 못 듣는데 서러운 이 몸만 귀만 홀로 밝은가. 이 시를 듣고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단종은 자신을 궁궐을 떠난 원한 맺힌 새에 비유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가도 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늘은 귀가 멀어 자신의 하소연을 듣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주목할 점이 있다. 이 시에 세조를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늘에 호소할 뿐 숙부를 욕하지 않았다. 단종이 영월에서 남긴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자연을 노래한 시조지만 역시 세조에 대한 원망은 없다. 단종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왜였을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에 도착했다. 세조가 내린 명령이었다. 사육신 사건 이후에도 단종 복위 움직임이 계속되자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왕방연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통곡만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16세 소년이 나왔다. 익선관과 골룡포를 갖추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왕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단종은 담담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왕방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종은 사약을 거부했다. 숙부가 보낸 사약을 마실 수 없다고.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마신다는 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단종은 그걸 거부한 것. 말로 원망하는 대신 행동으로 저항한 것.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선조실록에서 기대승은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기록이 의금부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영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숙종실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말을 못 잇고 있자 영월 관아의 교생이 활주를 풀어 단종의 목을 졸랐다고. 그 직후 그 교생은 칠공에서 피를 뿜으며 즉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단종이 죽자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다고도 하고 숲속에 방치됐다고도 한다. 그때 영월 호장 어문도가 나섰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관과 수의를 써서 단종의 시신을 매장했다. 주변 사람들이 화가 두렵다고 말리자 어문도는 이렇게 대답했다.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괜찮다. 매장을 마친 후 어문도는 가족들과 함께 영월을 떠나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종을 묻은 곳을 알고 있던 주민들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단종의 무덤을 왕릉이라고 불렀다. 단종이 죽고 60년이 지난 중종 때 무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높이가 겨우 2자밖에 안 되는 작은 무덤이었다. 주변의 다른 무덤들이 즐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그게 노상군의 묘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단종의 복권은 그로부터 200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숙종 24년인 1698년. 단종은 마침내 왕으로 복권됐다. 노상군에서 노산대군으로, 다시 단종으로. 능은 장릉이 됐다. 복권할 때 명분이 흥미롭다. 단종이 강등되고 사사된 건 세조를 모시던 신하들의 요청과 강요 때문이었기에 단종을 복권시킨다고 세조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였다. 세조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단종을 복권시킨 것. 조선왕조는 끝까지 명분을 중시했다. 영월 장릉에 가면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주변 소나무들이 마치 절을 하듯 장릉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특히 능역 근처에는 단종의 등을 향해 유난히 기울어진 소나무가 있는데 충절송이라고 불린다. 또 다른 왕릉과 달리 장릉에는 무인석이 없다. 단종이 무신 세력을 등에 업은 세조에게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영월에서는 매년 단종제를 지낸다. 단종이 죽은 후 백성들은 태백산 신제라는 이름으로 그를 제사 지냈다. 공식적으로 단종을 기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산신령에 대한 민간 신앙으로 가장한 것. 놀라운 건 이 제사에서 소를 잡았다는 것. 당시 소를 잡아 지내는 제사는 왕에게만 올리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에게 왕의 예로 제사를 올린 것. 영월 주민들은 단종을 왕으로 대접했다. 비록 조정에서는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왕이었던 것. 어느 작가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백성들이 단종을 추모한 건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정치적 실책이나 정통성의 흠결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죽음을 맞은 희생양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좋은 목표를 내세우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이 역사에 또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백성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단종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들은 500년이 넘도록 그를 기억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단종은 역사에서 이겼다. 그게 원망보다 강한 게 아닐까? 단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의 침묵이 아니라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다. 왕으로서의 품위, 정통성, 그리고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자존심. 16세 소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저항했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